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저 문영쌤한테 뺏겨서 또 화면 좀 퀄리티가 그런데 어쨌든 뭐 근데 막 모자를 썼다가 또 안 쓰고 오기도 하고 하니까 또 씻고 온 학생들은 또 잘 못 알아보겠다. 모자 썼다가 안 썼다가 하니까 아무튼 이거 그 이 뭐냐 저번처럼 일단 스텝 3 과제물 했던 것 중에서 또 살짝 뭐 자주 질문 나오거나 선생님이 사죄해야 될 것은 오타 그러니까 답에 오타 몇 개랑 선생님이 타이핑 해주시는 분을 이렇게 바꿨는데 좀 오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근데 그거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체크해서 말을 할게. 일단 그러면은 스텝 3 혹시 안 가져온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문제 넣어놨어요 어차피. 그래서 보면은 16번 펴주면 근데 그냥 이거 PPT 자료 봐도 돼 사실. 집에 가서 자기가 푼 거랑 비교해봐도 돼. 그래서 그거 맨 오른쪽 것만 가져가주면 돼. 그래서 16번에 양서류가 물속에서 생활할 때는 피부에서 염류를 흡수해서 축적하고 묽은 오줌을 생성하지만 왜냐면 짠 곳에 사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아가미로 짠 염분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만큼 자기한테 필요한 나트륨들은 다 체내에 축적을 하고 이거 못 받은 사람 저기 선생님한테 말해줘 이거. 그래서 짠 곳에 사는 그 생선들은 그렇게 해서 물고 자기한테 축적되는 많은 나트륨 성분을 쟁이고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이 버리면서 그럼 나머지 나트륨을 바깥으로 배설하면서 이제 오줌도 물도 같이 내보내. 근데 그러지 못한 육상으로 올라온 애들은 염분이 따로 들어올 구석이 없으니까 삼투압이 안 딸려오잖아. 그래서 자기 몸에 수분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방광에서 수분 재흡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염분을 그 수분감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6번에 니은을 애들이 묻던데 제우스 맞죠? 그치? 바닷속에서는 염분이 어쩔 수 없이 아가미로 들어오니까 삼투압 때문에 물이 같이 딸려와. 그래서 수분감이 채워져. 근데 육상으로 올라오고 나서는 염분이 따로 들어올 구석이 없으니까 자기 방광에 있는 물이라도 제우스에서 자기 몸에 수분감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묻더라고. 그다음에 또 35번 우리 스텝 2 그 소책자 그 숙제에서 35번 애들이 많이 물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문 서로 해보고 모르는 사람은 쉬는 시간이나 오늘 남아서 또 하면 돼요. 저번 주에 3명 남아서 숙제 못했던 거 다 하고 갔어. 근데 밥 먹으러 간 사람들은 저번 주 2주차 숙제가 다 마무리됐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서 선생님이랑 하고 가세요. 35번은 맨 오른쪽 것만 갖고 가면 돼. 프린트. 이거 Y축 스케일이 달라. 알았죠? 지금 35번에 예를 들면 디귿 애들이 물었는데 외부 온도가 30도일 때를 봤어. 그럼 30도 여기 X축에 30도일 때 봤는데 A가 더 적잖아요. 이러면 안 돼. 알았죠? A는 Y축에 보면 10단위고 B는 오른쪽에 보면 1단위야. 1단위. 그래서 A가 비록 B보다 그래프상으로는 아래 있더라도 Y축 스케일이 더 큰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좌우축에 그 X축, Y축 그거 각각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40번 또 보면은 이거 애들이 뭘 물어봤더라. 그냥 풀어볼게. 40번에 1번. 1과 나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1에서는 맞죠? 단백질보다 아미노산이 작고 아미노산보다 암모니아가 더 작은 단위야. 그래서 가도 다 이화고 나도 당연히 세포호흡이니까 이화예요. 그 다음에 니은 2에서 효소 관여한다. 당연히 맞죠? 효소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생성된 에너지 일부가 이제 이건 알죠? ATP 합성하는데 저장된다. 그래서 이거는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46번 이거 지금 그냥 한번 풀어봐. 이런 거 막 OX 나오거나 개수 나오면 헷갈려하는 것 같아. 46번 풀어보세요. 할인이 어딨어? 할인이 없어. 영상이래?
어제 밤까지 카톡했는데 선생님 숙제 꼭 다 하고 내일 뵐게요 이랬는데 영상이. 구성 원소에 탄소가 있니? 그러면 ATP 당연히 되고 이산화탄소 되고 포도당 되죠? 하고 호흡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설되니? 그럼 이산화탄소 쓰면 되고 탄수화물이 세포호흡에 의해 완전 분해될 때 생성되니? 그러면 이산화탄소 쓰면 되겠죠? 아 근데 여기 물도 있으니까 물도 고려를 해주자. 그럼 물은 탄소 없으니까 쓰지 말고 여기 물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포호흡 결과물에도 물 써줘야 되겠죠? 그럼 물이 두 개네, 두 개. 그럼 하나만 있는 거는 ATP네. ATP가 지금 특징 하나밖에 없고 기억이 이니까 2 쓰고 그럼 2인 게 포도당 응? 뭐지? 마지막 거? 응? 아, 두 개인 게 뭐지? 선생님 뭐야? 뭐지? 물이 두 개고 그쵸? 선생님 뭔가 못 보고 있나? 물 하고 그다음에 ATP가 하나 맞죠?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뭐가 두 개냐? 어? ATP가 두 개라고? 어디? 아 선생님이 바보처럼 뭔가 이러고 있나? 뭐, 왜? 뭐가 이상한 거? 얘를 포도당으로 하라고. 얘를 ATP로 하고. 그런가? 선생님, 다시 할게. 민망해라. 뭐야? 선생님 뭐 잘못했어? 여기 구성원소 탄소가 있다. ATP, CO2, 포도당 했죠? 맞죠? 물 없고. 호흡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설된다. CO2랑 물 맞죠? 탄수화물이 세포호흡에 의해서 완전 분해되면 생성된다. CO2랑 물 맞죠? 뭐가 잘못됐어? 물 두 개, 두 개. 선생님 뭐 이상하게 하고 있어? 1은 하나인 게 ATP밖에 없잖아. 미안. 포도당. 그다음에 포도당이랑 두 개 들어가는 게 이산화탄소는 세 개고 마지막에 여기 세 번째 탄수화물 세포호흡에 완전 분해되면 생성된다. 선생님 왜 이러지? 선생님 미쳤나? 선생님 왜 이랬지? 미안. 선생님 왜 이랬지? 미쳤나 봐. 미안. 그래서 ATP 하면 되죠? 내가 뭐 잠깐 딴 생각을 했나? 그 다음에 포도당 CO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쳤나 봐. 그래서 니은은 3이다 맞고 2는 포도당이다 틀리고 3에는 고에너지 인산결합 없죠? 미안. 네, 그 다음에 49번이 이게 인쇄가 덜 됐대. 인쇄가 덜 돼서 요거 그냥 요거 알면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그 프린트 보면 나와 있죠? 여기가 CO2 좀 덜 발생한 거고 여기가 CO2 많이 발생했대. 그래서 그거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49번 이렇게 하면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56번에서도 이거는 이제 애들이 요걸 물어봤어. 그래서 형질세포에서는 나중에 우리 1학기 기말고사 때 얘가 항체 만들거든. 선행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항체 또 거기 적어놔줘. 항체 호르몬 뭐 근육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항체 호르몬 근육 이런 거 단백질이니까 형질세포에서 일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알았지? 그 다음에 67번도 한번 봐주면 67번의 디귿 우리가 이제 오늘 하겠죠?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 작동할 때 ATP 쓴다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 반응보다 니은 반응 쪽이죠. ATP를 ADP로 분해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제 펌프를 구동시킨다 오늘 할 거고. 그래서 67번에 디귿 맞고 그 다음에 83번 뒤로 가주면은 기억이 뉴클레오타이드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유전 파트 할 때 배우잖아. 근데 DNA의 기본 단위가 인산당 염기 하나씩 있는 거 뉴클레오타이드 맞아요. 그래서 이번 범위가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기억이 맞다. 그래서 이거 애들이 물었었고 83번의 디귿에서도
포도당이 결합해서 글리코젠이 형성되는 거, 그거는 동화작용이죠. 이렇게 해주는 호르몬은 인슐린이었죠. 그리고 인슐린은 간에서 작용해요. 그쵸? 그래서 디귿은 어쨌든 2에 해당돼요. 동화작용은 2번이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그다음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물었었고, 85번 한번 봐주면은 이거 다 이제 EBS 작년 EBS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너네 학교에서는 이제 EBS 거의 그대로 내기 때문에 모근을 보면은 여러 분자의 기억이 결합해서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니은을 합성함. 그럼 니은이 당연히 머리카락 단백질이겠죠? 그래서 모근에서 동화작용 일어나고, 그다음에 소화 효소는 X에 해당되니, 그러면은 여러 분자의 기억이, 아까 기억이 그럼 뭐였겠어? 니은이 단백질이니까 기억은 아미노산이겠죠? 그래서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물질 X를 구성하는 니은을 합성함. 그럼 그 니은이 이제 소화 효소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자에서 소화 효소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지만 세 가지가 뭐가 있었어? 아밀레이스, 아니면 트립신, 아니면 라이페이즈 이런 거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어. 그래서 그 세 개가 다 단백질이 맞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세포 호흡에 의해서 디귿이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ATP 합성 이온에도 맞죠?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연소와 세포 호흡도 한번 비교해보면 너는 알겠지만 여기서 여기 연소는 요거 연소나 세포호흡은 식은 다 똑같아. 그쵸? 근데 세포호흡을 우리가 집중해서 배웠지만 사실 몸 밖에서 효소 없이 고온으로 400도씨로 막 태우는 걸 연소라고 하잖아. 그래서 연소는 다량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한 번에 반출하는 데 비해서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ATP를 합성해서 방출을 하죠. 그리고 또 공통점은 뭐겠어? 오늘 시험에 이거는 서술형처럼 쓰는 거 냈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때 시험 성적 출석부에 적어서 내달라 했는데 저 줄에 앉은 애들이 그 서준이 라인 저 친구들이 그때 안 내가지고 그 친구 4명만 빼고는 다 시험 점수를 엄마한테 보내기는 했어. 알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거 서술하는 거 냈는데 공통점을 한 2개 말해봐. 공통점은 뭐 이화작용이다, 발열 반응이다, 아니면 뭐 포도당을 쪼개는 반응이다.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효소가 연소는 필요 없는데 세포호흡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율이 뭐가 훨씬 좋아? 그게 뭐가 훨씬 좋을까? 일단 속도만으로 봤을 때는 연소가 좋긴 한데 생체한테 직접 필요한 에너지 기준으로는 더 세포호흡이 훨씬 더 유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얘는 빛에너지로 방출되는 형태가 훨씬 많은데 반면에 얘는 열에너지랑 ATP의 형태로 이제 에너지들이 방출된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뒤에 프린트 한 장 더 넘겨주면 산소호흡과 이번에는 무산소호흡을 선생님 비교를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효모의 알코올 발효를 배웠었죠. 그래서 저 산소호흡은 선생님이 38 ATP 생성된다고 했던 거에 반면에 무산소호흡은 2 ATP밖에 안 돼서 제가 훨씬 효율적이야. 그런 이유는 얘는 포도당이 조금 큰 형태의 에탄올까지밖에 분해가 안 되니까 불완전 연소죠, 이거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제가 더 좋고 얘는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산소호흡은 주로 미토콘드리아하고 일부 세포질이었어. 그쵸? 근데 얘는 다 세포질에서만 일어나요. 왜냐면 무산소 호흡이니까 미토콘드리아가 관여하지 않아. 알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있고, 얘는 완전 분해고 얘는 불완전 분해고 중간 산물이 지금 에탄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그 프린트를 보면은 그림을 비교해 보면 얘는 다량의 ATP가 생성되는데 반해서 얘네는 일부 요 Y축 값이 좀 위에 형성된 여기까지 불완전 연소된 산물까지밖에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교재를 펴주면은 본교재 우리 초록색 교재를 펴주면은 세 개가 좀 답이 이상했던 것 같은데 81쪽 81쪽 펴주면 3번에 아마 답이 5번일 거야. 해설은 잘 나와 있는데 답이 조금 이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의 기억이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기압보다 폐 안에 압력이 낮아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오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거 질문하는 애들이 있거든.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숨을 들이쉴 수도 있어. 그쵸? 그러면은 외부 압력이 낮아도 당연히 숨 쉴 수는 있어.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죠?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들숨 시에는 밖에가 더 고기압이겠죠. 그래서 3번에 답 5번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지 98쪽에 49번 봐줄래? 98쪽에 49번도 아까 잘 누가 물어봤는데 49번도 답이 5번이야. 이게 뭔가 그래서 49번에 가에서 이화작용 이런데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이거 수정해주고 99쪽에 50번 얘도 답이 5번이에요. 타이핑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5번. 그리고 37쪽에 디귿이 잘렸대. 근데 이거는 디귿 쉬운 문제였을 거야. 쉬운 지문. 그래서 이거는 뭐 풀면 되고, 그 다음에 39번, 96쪽에 39번도 한번 봐주라. 이거 어젠가 서준이가 물어봤었는데 39번에 지금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한다가 당연히 소화계잖아. 그쵸? 그런데 배설계 어떻게 있음이냐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영양소 흡수, 배설계 콩팥에서도 물 재흡수나 포도당 아미노산 재흡수하니까 거기에 관여하니까 있음으로 되어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소화는 당연히 음식물 분해 맞고 음식물 분해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배설계 콩팥에서도 일부 일어나니까 그냥 있음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90쪽에 14번은 너무 호르몬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부신 이런 거 나와서 그런 거는 뭐 다음에 기말고사 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질문 찾아왔던 거랑 많이 겹치는지 보면 돼. 그 다음에 그럼 교재 아직 교재 중인데 86쪽에 21번 풀었나? 이것도 이제 애들이 묻던데 21번 지금 한번 문제 봐보세요. 21번. 그럼 A는 패니까 뭐 이건 기억은 틀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했지만 요 콩팥 전후의 요소 농도를 비교를 했었잖아. 그래서 요소는 당연히 콩팥 지나고 나서 버린 후에 요소가 낮고 콩팥 지나기 전이 요소가 제일 높은 혈관이겠죠? 그리고 또 뭘 물었어? 디귿에서 그럼 요소 이거 하면은 이게 지금 선생님 잘 안 보여서 리을이 분모가 리을이죠. 그러면 리을이 이게 많고 이게 적으니까 1보다 작다가 맞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중 혈액이 단해 부피당 A의 양이 가장 많은 혈관을 고르래. 근데 지금 A랑 B가 이산화탄소랑 O2래. 그러면 우리 그때 요게 혈관 이름이 뭐게? 폐로 이제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들어가. 그럼 폐정맥이죠. 폐정맥. 근데 폐만 말이 반대였잖아. 그래서 폐정맥이지만 동맥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O2가 많고 여기가 이제 폐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선생님, 선생님 근데 오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 어제 엄청 상한 요거트를 먹고 지금 사실 겨우 왔거든? 미안해. 선생님 왜 이럴까? 그래서 정말 지금 식은땀이 날 정도로 좀 몸이 안 좋은데 미안해. 다시 선생님 할게.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들어가니까 폐 동맥이죠. 여기는 그럼 정맥혈이겠죠? 선생님 오늘 왜 이랬을까? 정맥혈.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럼 동맥혈이겠죠? 그래서 요 기억에는 정맥혈이니까 이산화탄소가 많고 여기는 이제 산소가 많겠죠? 그렇게 해서 풀면은 니은 디귿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이럴까? 그래서 21번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90쪽에 15번 15번 한번 봐주면은 이것도 A와 B가 방광과 소장 중 하나래. 방광과 소장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럼 넣으면 되고 심장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오줌을 저장한다 하면 방광 하면 되고 순환계 그러면 요 심장이겠죠? 근데 애들이 이걸 많이 물어본 이유가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냐. 자율신경은 또 이번 범위는 아니지만 모든 내장기관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심장도 되고 방광도 되고 그다음에 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 특징 하나인 거 소장하면 되겠죠? 소장하고 심장인 거 이거 두 개 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자율신경은 이번 범위는 아니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 모든 내장에. 그 다음에 18번도 한번 해보세요. 18번.
그럼 기억이 탄소 없고 질소도 없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안 되고 암모니아도 안 되니까 물 쓰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디귿 요 니은은 그럼 여기 기억에다가 물 쓰고 그러면 탄수화물 분해했을 때 물이랑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여기 이산화탄소 쓰고 그러면은 탄소 있고 산소 있고 질소 없고 그럼 하나 남은 게 암모니아겠죠? 그래서 여기 수소는 어차피 없으니까 없고 없고 질소만 있겠어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암모니아. 그러면 가는 이제 뭐랑 뭐냐면 단백질과 지방 중 하나인데 가에서는 물이랑 이산화탄소만 나오니까 여기 그러면 암모니아 안 나오니까 얘가 지방이겠죠? 그리고 얘가 단백질이겠어요. 그래서 풀면 가는 지방이다 해서 틀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니은이 몸 밖으로 나간다 맞죠? 이산탄소. 그다음에 간에서 디귿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맞죠? 그래서 이거 많이 물었고 그다음에 27번에서 디귿도 이제 애들이 묻는데 글루카곤은 호르몬이야 호르몬. 호르몬은 당연히 이번에도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피를 통해서 순환기를 통해서 운반이 돼요. 그래서 디귿이 맞고 맞죠? 27번에 글루카곤, 인슐린 이런 거 다 순환기를 통해서 가. 그다음에 34번에 니은도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는 기관 있어요. 우리가 교감, 부교감 이번에 안 배웠지만 아직은 근데 부교감, 교감 이런 거 내장기관에 관여해요. 34번에 니은 맞고 그다음에 39번 이거 아까 선생님 말했던 거 그쵸? 그 배설계더라도 그 첫 번째 칸에서 있음 이게 배설계에서도 영양소 일부 흡수하니까 관여는 하니까 있음이다 이렇게 문제 해석하면 되고 됐다. 그러면은 요것만 이제 복습 겸 말해봐봐. 수용성 영양소 이동 경로 어디로 갔었게 융털에 이거 다 외우자. 이제 모세혈관 융털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게 간 문맥 그쵸?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간 정맥, 그리고 심장으로 갔었고 이 수용성 영양소의 예시는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B, C 이런 거 무기염료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지용성은 선생님이 다 알 필요는 없다 했지만 암주관 또는 다른 말로 뭐 림프관 이런 거 외우자고 했었고 요로 가는 영양소들은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그다음 비타민 아데크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잘 외우고 그다음에 다음 요 외호흡은 뭐였게? 뭐랑 뭐 사이에 세포 그 기체 교환이 외호흡이게? 그쵸? 폐랑 모세혈관 사이. 내호흡은 모세혈관이랑 조직세포 사이. 그다음에 세포호흡은 이제 조직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알죠? 그다음에 확산의 정의는 기체에서 확산의 정의는 정확하게 뭐라 써야 되게? 부분압력,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그러니까 분압 차이에 이런 거 안 쓰면은 너네는 객관식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분압 차이에 의한 고에서 저농도로의 수동수송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분압 차이에 의한 고에서 저농도로의 수동수송 그리고 ATP는 쓰지 않는다. 이게 확산의 정의죠. 그래서 기체일 때는 분압 차이라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용매, 액체, 수용액 얘기할 때는 분압이라는 말 안 쓰니까 그때는 농도 차이에 의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호흡계는 지금 기체니까 분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온몸 순환 어디서 시작해? 좌심실, 그쵸? 그 다음에 대동맥, 그 다음에 온몸 모세혈관 다 지나고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 우심방, 그쵸? 그 다음에 폐순환은 우심실에서 시작해서 폐동맥하고 폐정맥해서 우심실의 크로스 위인 좌심방으로 들어가죠? 이거 이제 다 외웠고 그 다음에 다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소 콩즙 실험 이것만 이제 하면은 조금씩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혹시 이거 했어? 요소 콩즙 실험?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요소가 산성이래 뭐 중성이래 뭘 하셔? 이거 문제마다 다 다르게 나오거든? 학교에서는 뭐래? 아직 안 나갔어? 일단
뭐 증류수는 당연히 pH 7이고 요소 같은 것도 그냥 원래 pH 7이라고 줘. 오줌도 pH 7이고 중성으로. 근데 요번에 숙제 만약에 했던 사람들은 일부 문제에서는 막 요소랑 오줌이 뭐 7.6이 됐기도 하고 막 6.8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 거는 그냥 오차라고 보면 돼. 왜냐면 오줌에 불순물도 많고. 그쵸? 그래서 얘네가 최초로 생콩즙을 넣기 전의 pH는 크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아도 돼. 근데 이제 생콩즙을 넣었을 때 일부 시간 10분 정도 지난 후에 그 후에 pH를 중요하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막 이게 6.8이다 뭐 7.2다 이런 거 안 따져도 돼. 알았죠? 그래서 요 시험관 ABC에는 직류수를 넣은 애도 있고 요소도 있고 오줌도 있어. 근데 우리는 알잖아. 오줌이랑 요소가 거의 성분이 같다는 거를. 그리고 요소 분자식을 좀 알아줘야 돼요. 요소가 NH2, 2에 CO5야. 그렇죠? 이것도 좀 외워줘. 그래서 이게 혹시 화학하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구조식을 그리겠지만 이렇게 CO, C랑 O 사이에 이중결합, 공유결합, 이중결합 두 개 있고 오른쪽에 이제 NH2, 왼쪽에도 NH2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요소가. 그래서 대칭 형태야. CO 가운데 케톤기를 탕 두고 있고 오른쪽에 NH2, 왼쪽에 NH2 해서 이거를 우리가 반응식, 요 분자식으로 쓸 때는 NH2가 두 개 있다란 뜻이고 가운데 CO 얘를 이렇게 빼주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일단 반응식 먼저 쓰면은 NH2, 2에 이제 CO 얘가 요소야. 근데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중성이야. 근데 얘한테 물을 주잖아? 물이랑 섞어주면은 얘가 가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NH3 이게 두 분자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하나 나오면 되겠어. CO2 하면은 좌우에 원자의 개수가 딱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화학에서는 이렇게 역반응이 중화 반응인 거야. 요 암모니아가 염기성 용액인 거는 들어봤을 거잖아. 그래서 얘가 염기고 얘가 산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게 중화 반응이야. 중화 반응하면 산염기하고 물 나오고 에너지 조금 나오잖아. 그쵸? 근데 그거의 역반응을 우리가 지금은 배우는 거다. 근데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 얘가 그러면 산이잖아. 얘가 염기잖아. 그러면은 산이랑 염기랑 합하면은 중성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얘를 염기성이라고 할까? 왜 그럴까? 이거 이게 몰수 차이가 있어요. 얘가 산이 1몰 나올 때 염기가 2몰이 나오다 보니까 이 요소가 분해되고 나서는 어쨌든 산성 형질도 띄지만 염기성이 2몰 정도 나오다 보니까 얘네를 합산했을 때 염기성이 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소에다가 이렇게 분해하면 잠시만 선생님 진짜 몸이 너무 잠시만 오늘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미안해 선생님 저번주까지 아니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이게 생콩즙이다. 생콩즙. 그러면 생콩즙 내의 효소가 관여를 하는데 이 효소 이름이 유레이스예요. 유레이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레이스가 있어야 요소를 산염기 형태로 다시 분해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문제마다 이 요소를 산이라고 보는 문제도 있고 염기라고 보는 문제도 있다 했잖아. 근데 사실 이건 거야. 지금 요소가 여기 지금 아직 생콩즙을 안 넣었죠. 안 넣었는데도 이 요소가 있을 때 NH2에 2에 CO인데 우리 몸에는 어쨌든 물이 당연히 있잖아. 생콩즙을 넣지 않더라도 물이 당연히 있다 보니까 생콩즙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몸에서는 저게 일부 정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내 몸에서 조금씩 요 요소가 분해됨에 따라서 언제는 산성 물질인 이산화탄소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언제는 요 염기성인 물질인 암모니아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마다 이 요소가 산으로 살짝 약산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약염기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저 유레이스를 첨가한 후에는 완벽하게 이렇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염기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BTB 용액이
BTB 용액이 산중염, 이게 노초파인 건 알죠? 그래서 처음에 중성일 땐 초록색이었던 저 용액의 색깔이 이제 염기성 용액이 되니까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를 83쪽에 10번 이런 거 한번 풀어줄래? 10번, 13번. 83쪽에 10번이랑 13번 해주세요. 그래서 10번도 풀어온 사람도 꽤 있겠지만 처음에 최초 그 가에서의 pH는 크게 중요하게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은. 근데 나를 봤더니 시간 지났더니 2랑 3 용액에서 pH가 높아졌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소가 있든 오줌이 있든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X는 오줌이 아니겠지? X는 보리차야. 보리차니까 생콩즙 넣어도 변화가 7에서 7로 없겠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생콩즙에는 요소 분해 요소가 들어있어. 있죠? pH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나의 3에서 염기성 물질의 암모니아 생성됐죠? 이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도 봐주면은 13번도 생콩즙을 넣은 직후, 이때는 직후기 때문에 아직 요소 분해가 안 됐어. 그래서 이 pH는 그냥 크게 관여하지 말고 생콩즙을 넣고 10분 지났을 때가 pH 9랑 8이 된 거. 그 요소 용액이랑 용액 B가 pH가 염기성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용액 B가 이제 오줌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억 오줌은 용액 B다 맞고 용액 A랑 C에서는 암모니아 생성 안 됐어요. 이거는 여기는 요소가 없어. 그 다음에 디귿 요소 용액에 생콩즙 넣으면 암모니아 생기니까 염기성이 강해져요. 근데 이때 이산화탄소도 나온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 산성 물질도 나오긴 해. 근데 염기성 물질이 더 강해서 이제 BTB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한다는 거였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할 만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대사성 질환 그것만 정리하면 되네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고 시작. 그러면 72쪽 봐주면은 72쪽 봐주면은 일단 대사성 질환이라 되어 있는데 뒤에 필기를 그때 하던데 이어서 해주세요. 대사성 질환. 그래서 사람 몸에 일어나는 모든 물질 대사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효소에 문제가 생기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든 그럴 때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많이 나오는 게 당뇨병이죠. 당뇨병. 그래서 이 당뇨는 오줌에 어쨌든 포도당 성분이 검출된다라는 건데 이걸 하려면 우리가 그때 많이 했지만 인슐린을 배워야 돼. 그래서 일단 관련된 호르몬이 이자의 베타세포. 이자의 원래 이제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세포를 하는데 지금 그것까진 필요 없고 이자의 알파세포가 모여있는 섬도 있고 베타세포가 모여있는 부분도 있어. 근데 그중에서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안 하겠지만 알파세포에선 뭘 분비할까? 그게 글루카곤이겠죠? 그래서 이 인슐린이 한 역할이 혈당을 낮추는데 혈당 감소. 근데 혈당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야.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맨날 간에다가 포도당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한다 그것만 했지만 사실은 혈당 감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방금 했지만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간에다가 저장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걸 일단 외워야 돼. 인슐린은 이자에서 만들어지지만 작용하는 표적기관은 간이야.
이렇게 당연히 혈당을 낮추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포 내부로 포도당 유입을 촉진시켜요. 포도당 유입 촉진. 나중에 호르몬 할 때도 애들이 이제 이거를 잘 못 외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혈관이 있잖아. 혈관 있으면 내가 밥 먹으면 여기 막 포도당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뭐 짜장면 이런 거 먹으면은. 근데 나한테 너무 과하게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간에다가 저장하잖아. 근데 사실 우리가 밥 먹은 이유가 뭐야? 내 몸에 많은 조직세포들한테 내가 먹은 방금 이 포도당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요 세포 내부로 이 포도당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줄어드니까 혈당이 떨어졌죠. 그래서 세포 내부로 포도당 유입 촉진 요게 사실 더 베이스로 깔려있는 인슐린의 역할이야. 알았죠? 이렇게 하고도 남아 도는 애를 사실 간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슐린의 역할이 있는데 근데 당뇨는 그럼 뭐냐? 두 번째, 당뇨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형 당뇨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형 당뇨가 있는데 요 1형 당뇨는 소아당뇨. 근데 우리가 소위 선생님도 사실 당뇨는 아니지만 이런 거에 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아빠들 맨날 아침 이런 거 굶다가 밤에 야식하고 막 곱창 먹고 이러면은 아빠들 성인 당뇨, 이형 당뇨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성인 당뇨인데 소아당뇨는 그럼 뭐냐? 어린애들만 걸린다는 뜻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걸릴 가능성이 있는 유전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단 유전병이야, 유전병. 그리고 얘는 그러면 뭐냐? 유전적으로 애초에 베타 세포에 결함이 있는 거야. 베타 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 합성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슐린 합성에 문제가 생긴 소아당뇨. 그거를 우리가 1형 당뇨라고 하고 2형 당뇨는 얘는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성인 당뇨인데 얘는 사실 이런 거야. 인슐린이 아까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간에 가서 작용하잖아. 그러면은 간에 이렇게 있으면 저 인슐린에 대한 이런 수용체들이 있단 말이야. 단백질 수용체들이. 그래서 야 빨리 인슐린 너 와. 그러면은 우리가 세포 내 신호 전달을 통해서 글리코젠으로 빵 저장할게 이러고 있는데 이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 이런 거를 민감도 감소라고 해요. 민감도 감소. 예민성이 떨어졌다는 거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선생님도 아침 내내 아침 안 먹고 뭐 점심 안 먹고 만약 이래. 그럼 우리가 원래는 하루에 8시간 중에 한 번씩 밥을 먹고 그러면 혈당이 규칙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인슐린도 규칙적으로 올라가서 이 수용체를 규칙적으로 때려줘야 되잖아. 야 우리 빨리 너네 일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막 안 먹고 그러면 이 수용체들 입장에서 일할 게 없으니까 시들시들해지겠죠. 근데 밤 돼서는 막 미친 듯이 혈당이 높아지니까 시들시들해진 요 수용체 단백질들을 인슐린이 과하게 또 때리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수용체 민감도 예민성이 저하된다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1형 당뇨랑 2형 당뇨 중에서 누가 인슐린을 투여했을 때 나을 수 있는 건 누구야? 그거는 1형이죠. 그쵸?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 맞으면 나을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낫기가 힘들어. 그래서 얘는 뭐 규칙적인 식습관을 3개월 이상 유지해보세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1형이든 2형이든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든 아니면 작용을 못하든 혈당을 낮추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배설계랑 이어지나 봐봐. 지금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제 혈당. 선생님 다른 요 혈당으로 할게요. X축을 혈당량으로 써주고 Y축을 이동 속도라고 써주면 그러면 원래는 우리 저번 주에 이렇게 사구체 있었잖아. 그래서 수입소동맥이 좀 두껍고 여기 나가는 혈관
두께가 조금 얇아가지고 압력이 아래로 걸려서 여과가 일어난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내 혈당이 지금 너무 높은 거야. 인슐린이 작용을 못해서. 그러면은 요 아래로 여과되는 포도당이 너무 많지 않겠어? 그쵸?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과되는 포도당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비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과량에 대한 이동 속도라고 하거든. 여과량. 근데 우리가 저번에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같은 거는 내가 겨우 먹은 거잖아. 그럼 저거 아깝잖아. 그래서 얼만큼 다시 내 피로 땡긴다 그랬어. 100% 재흡수한다 그랬죠. 그쵸? 여기로 그때 우리가 포도당, 아미노산, 물, 막 무기압류 이런 거 초저속 떨어졌는데 얘네가 아깝잖아. 오줌으로 버리기가. 그래서 주변의 혈관으로 내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100% 다시 땡겨온다 했잖아. 그래서 원래 여과되는 만큼 재흡수가 100% 똑같이 따라가야 돼, 포도당은. 그쵸? 그래서 요게 지금 선생님 파란색으로 그리는 게 재흡수량이거든? 근데 어느 기준 이상부터는 임계치를 넘어서면 여과를 재흡수가 못 따라가게 되는 시점이 와요. 그치? 왜냐하면 이 재흡수를 하려면 요런 재흡수에도 ATP가 쓰여. 근데 내가 먹은 밥을 다 이 재흡수하는데 우리 방광에만 힘을 쏟을 수가 없어. 방광이랑 세뇨관에만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재흡수하는 거는 포화된 여과는 계속 될 수 있지만 재흡수는 어떤 혈당 이상부터는 여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이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여과를 100개 했는데 재흡수가 80개밖에 안 되면 이 나머지가 이제 오줌으로 배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정상 수치고 여기부터가 이제 당뇨병인 거야. 1형이든 2형이든 일단 당뇨는 여기부터고 그러면 배설량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정상 수치까지는 오줌에 당이 없어. 근데 당뇨병 걸린 요 이후부터는 이제 요 기울기가 동일하게 배설량 그래프가 따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대사성 질환 중에 첫 번째 당뇨인데 거의 자세히는 이거밖에 안 하긴 할 거야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간단하니까 좀만 더 하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뭐 고지혈증 이런 거 그러면 고지혈증은 뭐야? 고지혈증은 일단 혈관 내에 중성지방이나 중성지방이 우리 저번에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 두 개로 쪼개지기 전에 그 첫 번째 요 지방이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도 지용성 성분이야. 알았죠?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혈관 벽의 탄성이 점점 줄어들어. 특히 우리 몸에서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고 물질 교환하는 모세혈관도 있지만 그 중에서 탄성력이 제일 중요시되는 혈관 동맥이죠. 왜냐하면 심실이랑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근데 그 동맥의 탄성이 줄어들면 온몸 순환도 힘들어지고 폐순환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혈관의 탄성이 줄어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뭐 심장혈관이나 심장마비 가능성도 6배나 높아지고 뭐 뇌혈관 이런 질환들이 생긴다. 뭐 이 정도면 알면 돼요, 사실. 저 인슐린 당뇨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굳이 하자면 구루병도 이제 물질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중 하나인데 얘는 이제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칼슘 흡수가 안 돼요. 칼슘 흡수 저하. 그러면 이제 뼈 이런데 이제 단단하게 굳히는 거에 문제가 생겨서 뭐 골다공증 아니면 등이 굽는다던가 그런 질환이 생기겠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책을 한번 봐보면 당연히 고혈압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72쪽 한번 그냥 읽어보자. 1형, 2형 당뇨병. 근데 저 그래프를 알아줘야 돼. 알았죠? 그래서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이게 1형이고 근데 수용체의 이상, 요게 2형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혈당이 정상보다 높아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어 나온다 이거고 고혈압도 당연히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만성 질환으로 막 이렇고 고지혈증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둘 다 많을 때 고지혈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한번 봐주면 고지혈증인데 요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 지름이 또 좁아져. 그래서 탄성도 떨어지지만 직경도 좁아지니까 혈액의 이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온몸 순환이든 폐 순환이든. 그다음 지방간은 뭐 맞는데 잘 안 나오고 이런 거 술 많이 마신다던가 아니면 비만, 뭐 약물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죠. 그다음에 구루병, 비타민 D 결핍으로 칼슘 부족해서 뼈에 변형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건 문제 쉽게 나오니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3쪽에 이 위에 표만 하고 끝내자. 탄수화물은 우리 했지만 CH5고, 그쵸? 지방도 CH5인데 단백질만 CHON 해서 질소노폐물이 생성이 됐었는데 탄수화물은 이거 기술 과정 이런 거 할 때 하잖아. 몇 킬로칼로리야 1g당? 4죠 4. 그리고 지방은 9죠? 응. 그 다음에 단백질도 4. 그리고 단백질 오른쪽에 기본 단위 아미노산 적어주세요. 그래서 너네 예전에 학교 프린트에 있던 표인데 그래서 494 하고 아미노산 적어주고 아미노산 오른쪽에 아까 효소, 항체, 호르몬 이런 거 다 단백질이라 했잖아. 아까 선생님 잠깐 했는데 항체 누가 만들었더라? 아까 형질세포 그쵸? 그래서 이런 거 다 단백질이다. 그러면 조금 쉬다가